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김영호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넘나드는 메시지의 장인, 대변인의 아이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거침없는 한마디로 판을 흔드는 전략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철학의 눈으로 정치의 본질을 해부하는 냉철한 철학자 탁석삼 박사,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을 찍은 41%의 대한민국 국민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멸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의 망언을 다시 규탄합니다. 참고로 우리 판도라는 시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예능에 빗대어서 정치판을 한번 좀 재밌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준비하셨죠? 네, 저는 오늘 전지적 대표 시점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용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면 여의도에는 무소불위의 정청래 대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회계사와 얘기하시는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테러리스트답게 협치고 뭐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맘대로 그냥 여의도를 휘젓고 다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애써 특검법 세 가지 특검법을 우리 국민의힘과 합의를 했는데 그거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수첩을 두 개를 꺼내놓았거든요. 아니 뭐 얘기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전부 저 지금 아니 우리 박사님이 저 수점 얘기를 왜 하시는지. 그 얘기 뭐냐면 꺼내놨는데 김재원 최고가 명심하실 때 이제 본인 상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진실은 여기 다 들어있다. 제가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거 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사안은 그냥 그 정청래, 김병기 이 두 사람 사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검법 연장 문제, 또 내란 특별재판부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저기 무슨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저는 그런 거기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안을 두고 그 테러리스트 정청래가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여야 간에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의총을 통해 가지고 최고위와 의총하는 과정에서 약간 수정안이 이제 도출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대표께서 우리 그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그 본인의 부덕에 소치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성격이 포악한 정청래 대표가 부득의소치라고 사과를 했잖아요. 예. 정청래라는 사람은 사과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정청래가 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저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의소치라고 사과한 것은 뭔가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테러리스트 정청래는 누가 이게 장명한 겁니까? 우리 김재원 김재원 최고가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원래 시중에서 그렇게 부릅니까? 반미 테러리스트죠. 반미 테러리스트. 옛날 과거 그 문화원 사건 때 그건 그리고 국회를 지금 테러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 이 상황은 바로 뒤에 용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우리 국민의힘과 합의한 것을 두고 굉장히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이 5가지 재판을 다시 받아서 교도소를 가야 될 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을 아예 말살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요 얘기는 이제 나중에 박수석께 다시 한번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 들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경로가 이제 재해병 사건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도 대통령이 이게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다 이 뜻이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경로를 하면 밖으로 다 알려지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교묘하게 거의 화를 냈기 때문에 정청래 한 사람이 저렇게 꼬리를 바짝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야. 밖에 안 알려지게 경로하는 게. 꼬리가 길면 경로가 발표는 있었다는 거고요. 뜻으로 들립니다. 꼬리가 박석삼 길면 박사님 말씀 발표. 듣고. 예, 반론의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정청래 대표가 이제 비겁했던 거죠. 그 용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거 대표 책임이다. 대표가 한 것이다. 원내대표는 큰 잘못이 없는데 내가 좀 밀어붙인 면이 있는데 사과한다. 그렇게 했으면 뭐 깨끗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비겁하게도 원내대표한테 미룬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배신은 참을 수 없는 거죠. 현타가 왔겠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4번 당선됐거든요.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요. 갈수록 등수가 떨어져 이게. 처음에는 1등으로 당선돼 이번에 4등으로 당선됐고. 뭐 이렇게 처음에 3등. 서로 이시를 3등. 이거 오랜만에 이거 한번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 정청래 이제 그만.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아니 뭐 저랑 뭐 이렇게 티키타카 최고 친한 친구니까 걱정하지 예, 마시고. 예. 근데 전략가라고 하는데 요새 감을 잃었는데 전략가답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런 발언을 하면 뭐가 생각나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가 생각납니다. 예. 또 테러리스트, 아니 정청래 그렇게 무시하는 정청래 대표를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그쪽에서 김구 선생님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런 테러리스트는 또 우리 또 국민의힘의 원내 대표님께서 엊그제 교섭단체 연설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혼용무도의 시간이었다. 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되어 갑니다.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지러운 군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혼용무도, 어지러운 군주.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자연스럽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나잖아요. 전략이 없는 정당으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권력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대받아쳤습니다. 또 크게. 하나는 예. 왜 이것이 특검이 연장이 필요했냐.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이 다 보고 계셔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것을 정치적, 도의적, 법적으로 내가 당당히 책임지겠다라고 작년 12월 3일 불법 위헌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에 연설했던 12월 12일 담화에서 분명히 밝혔어요.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의 수사에 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전혀 이 특검의 수사에 본인들이 약속한 또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할 그런 최소한의 책임도 안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거나 예. 이러니까 김재원 최고 말씀대로
좋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지지부진한 거죠. 앞으로 더 세게 해볼까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저희는 30일 정도 예. 늘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국민의 걱정을 좀 담보해놓기 위해서 뭐 그런 최소한의 의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대통령은 이제 여도, 야도 아닌 이제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협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히셨는데 정청래 대표가 악수도 안 하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당청 간에 이제 엇박자가 있는 거 아니냐. 저 정청래 대표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런 방식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희열을 느끼는 분이고 또 그걸 또 박수치는 박수부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이 디테일이 너무 약하고 논리도 없고 합리적인 결정도 못하고 하니까 요소요소에 자꾸 구멍이 생기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평가를 보면 99%는 다 나쁜 사람이죠. 예. 그죠? 아니, 저는 나쁜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니까 유치하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소리인데 그래도 그 중에는 한 1%라도 좀 사람같이 좋은 모습 좀 발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발견 못 한다는 게 나 이해가 안 돼. 그분이 좋은 면 딱 하나 있어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게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인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여요. 아 그것도 그게 좋은 점이다. 예, 좋은 점이죠. 아, 투명하군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님은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한 장점이 많더라. 예. 이번에 그 대통령 초청 여야 대표 오찬에서 예. 제가 그거를 정말 느꼈어요. 비공개 회동에서 여야 경제협의체를 만들자, 예. 공통 공약을 논의해서 성과를 내자 이런 정말 아주 협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냈거든요. 다시 말해서 민생경제협의체 합의한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앞으로. 예. 이제 그 회담이 끝나고 나왔는데 국민의힘하고 저하고 이제 이 발표문을 다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의힘 우리 에서 나오신 분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보고 선배님 오늘 이 회담의 결과를 한마디로 표현해 드리는데 화기애애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기를 아니 지금 야당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수첩을 딱 꺼냈죠. 예. 꺼내고 아니 지금 야당이신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이것을 허심탄회라고 합시다. 이렇게 제가 말을 바꿔줬거든요. 예. 근데 실제 발표문을 보면 허심탄회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야기는 들어보면 자기 자랑만 했죠. 아닙니다. 장동혁 화기애애를 대표님. 허심탄회로 바꿔준 공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예. 그렇죠. 장동혁 대표 얘기는 잠시 뒤에 이제 또 할 수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는 정청래 대표를 계속 정청래 공격하니까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 프레임을 바꾸려고 지금 장동혁 장동혁 대표 편은 날려드리고 잠시 뒤에 있습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청래 예. 대표가 국민의힘이 사과하지 않으니 악수하지 않겠다. 저는 정치인이 반대 정치 세력에 대해서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그렇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제1야당의 대표인 예.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말을 쓴 거거든요. 예. 저는 정청래 대표는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정청래의 진면목이에요. 자, 이 정청래, 장동혁 또 송원석 이게 여야 원내 대표 또 당 대표들의 이 거친 표현들 또는 전략에 대한 양쪽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저기 탁 박사님, 뭐 원래 그런 거죠? 뭐 서로 이제 각 당 대표가 잘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상대방 대표는 못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래 정치란. 그런데 이제 저는 저쪽 당의 대표가 잘한다고 근데 말씀드렸어요.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발언한다는 거예요. 예.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근데 보통
TV는 국민들이 보거든요. 많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으니까 채널이 돌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무릎 탁 박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분명히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여당이니까 더 많이 양보하세요. 야당의 얘기를 더 들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렵사리 이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왜 그거 합의했느냐고 또 화를 내세요. 대통령의 마음은 정말 진실된 마음은 무엇이고 정청래 대표의 야당을 향한 진실된 마음은 무엇입니까? 협치를 강조하고 악수를 서로 하라고 권하는 거는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달리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정치인. 대통령 이재명이 아닌 정치인 그렇죠. 이재명의 예, 입장으로.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권력이 없어요. 허수아비예요. 당내 지지도 전혀 없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기도 바닥이고 단지 그냥 그 선거 방법 때문에 일반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것뿐이지 당내 권력이 제로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없다면 역할이라도 잘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다고 이번에 혼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으로의 책무, 대통령의 역할과 정치인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예, 그런데 예. 우리는 자꾸 대통령 하나로 보는 거죠. 여야가 만났는데 서로 싸우세요.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통령은 항상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어느 대통령이나 똑같이. 우리는 예. 통합을 꿈꾸고 있습니다.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수의 의견을 언제나 듣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자기 정치인이고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불러다가 왜 그 모양으로 하느냐. 지금 도대체 민주당 어떻게 끌고 가느냐. 딱 한번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양바라고 했더니 진짜 양바라는 줄 알더라.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아니, 저는 그런 뜻은 아니다고 봐요. 아니, 저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건 아니고. 아니, 지금 카메라도 있고 말이야. 야당 대표도 예. 와 있으니까 양보 좀 해라고 알겠습니다. 이야기한 거지. 진짜 양보하면 어떡하냐. 우리 저런 김재원 최고위원님께 제가 진실의 수첩을 한번 꺼내 펴보면 요 스토리를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예.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박수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적어놓고 진짜인 줄 알더니 박수현도 보니까 이형 안 되겠네. 근데 꼽혀. 지금 어쩌면 이제 대통령의 진심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이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면 지난 8월 20일 날 이제 지도부 초청 관저 만찬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님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저하고 4시에 남게 됐어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에게 아니 진짜 악수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다 올 때까지 악수를 안 하고 계시면 예. 제가 불러서 두 분 대표님을 손을 이렇게 잡게 해서 악수하세요 하고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그러나 사실은 대통령이 오실 때까지 악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날 대통령께서 이렇게 악수를 일로 와보세요. 세율 씨 한번 같이 다 잡아봅시다 하고 예. 진짜 예고했던 말씀 실천을 하신 거예요. 예. 자, 이게 아니, 대통령의 근데-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최고회의를 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틀림없이 예. 대통령이 또 생쇼를 할 거다. 정청래 대표하고 우리 장동혁 대표 같이 악수시키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려 할 텐데 이때 정말 악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그래서 당연히 악수를 하셔야죠. 그것은 어차피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쪽에서 이미 작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정청래는 그냥 엑스트라다. 예.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는 엑스트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청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만큼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재원 최고는 말씀을 하시다가 기승전 정청래는 나쁜 사람, 예. 정청래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 계속 수준이 말씀드리잖아요. 떨어지는 사람으로? 예. 겉다르고 속다른데 속이 훤히 들여다보여서 참 안타까운 분. 자, 두 번째 대표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때는 뭐 극우층에까지 이렇게 뭔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한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이 또 말씀하셨죠. 기대를 해봄직하다. 저 장동혁 대표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협치해야죠.
장동혁 대표의 정말 본 마음은 또 뭘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건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얘기하시죠. 예. 예. 괜찮으신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상대로. 충남에서 같이 또 지역 당은 다르지만 지역위원장으로 국회의원으로 같이 이제 했고 늘 일관되게 느끼는 거는 참 품성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죠. 예. 지금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날 비공개가 딱 되자마자 이 회담 전체의 분위기를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이끌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강훈식 실장, 박수현 다 충청남도 출신 아닙니까? 그 충청도 얘기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대표께서 이제 그 말을 어떤 무거울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재밌게 여시는 겁니다. 충청도 유머로. 그 첫 마디부터 비공개 회담을 굉장히 부드럽게 정말 시작해 주셨다. 그리고 그런 분위기로 계속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12.3 비상계엄 이거 빼고 나머지는 우리 장동혁 대표님의 그런 품성이나 지도력을 봐서는 충분하게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저는 아주 자신 있게 확신이 들고요. 그럼 전당대회 때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그냥 당선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그건 당연한 것이다? 전략이죠. 전략에 1.5선에 불구하고 뒤져가는 사람이 어떻게 판을 뒤집겠습니까? 그건 할 수 없죠. 장동혁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가 됐는데 언젠가 정권은 교체가 돼 있고 그런 충청 대망이 살아있는데 나도 한번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안 갖겠습니까? 국민의 대통령, 국민에게 또 중도층에 소구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전한길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몰입하는 그런 대표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런 계산을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시지만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표현하셨습니다. 동양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내가 하는 겁니다. 반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당 대표를 좋게 표현하셨는데. 아니요, 반박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는 제가 옆에서 계속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지난 대선 때도 같이 일을 했거든요. 전한길 씨와 결별을 하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느냐 뭐 이런 것을 두고 하나의 잣대로 따지면서 사실 그거 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님은 굉장히 폭이 넓은 분이고 생각도 굉장히 넓어서 그 천하에 무도한 이재명 대통령하고도 또 정청래 대표 얘기하시죠. 잘 대화를 천하무도까지 오록을 적어놓게 돼. 네. 천하무도. 아니 이제 우리 우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왜 거기 가서 정말 화기애애라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전한길 씨 같은 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문제 이런 문제도 아주 잘 수습하고 해결하는 분이거든요. 장동혁 대표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진정하게 잘 하고 있고 동의하신다면 박수현 의원님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봐요. 비전을 제시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탄핵에 반대한다. 내부 총질하는 자를 제거하겠다 이런 것이지 긍정적인 무슨 제안이라든가 대안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요. 굉장히 막말 가까운 거를 많이 하세요. 역사의 길이 남을 사기 탄핵입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내란머리만 믿고 날뛰다가 황소 발에 밟혀 죽는 깨구락지 신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나가라!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입니다. 손정보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종교 탄압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반문명 국가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도 당대표가 한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질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오찬 회담 이후에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진 분이다 이렇게 평하셨다는데 그거를 다른 뜻으로 보자면 만만한 사람이다. 야당 대표로서는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야당 대표답지 않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지방선거까지 이제 한 7, 8개월 남았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의힘 입장으로는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 예능 프로그램은 박수현 의원께서 준비를 하셨다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으셨는데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는 아주 강한 비판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진심의 시간이었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 진심 안 들어오면 제가 섭섭하죠.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하고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잘한 것, 잘못한 게 있을 겁니다. 한 가지씩만 좀 작성을 해주시면. 잘못한 거라기보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네, 그래도 됩니다. 네. 잘못한 거라고 쓰시고 여기는 아쉬운 점이라고 쓰시고. 잘한 것, 잘못한 것? 예. 김재원 많이 쓴다. 이거는 박수석께서 발제를 하셨으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하시겠습니다. 예. 자, 대통령 기자회견 잘한 거는 실용이고 못한 거는 검증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스타일을 보면 보수할 거 없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수용하기도 하고 섞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예. 역시 좀 여러 가지 국민들 통합의 대통령,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폭이 넓어진 실용적인 물론 그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을 했길래 자꾸 이렇게 국민 눈높이 안 맞는 낙마하는 사람이 생겨 예. 뭐 이런 거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실용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고 하다 보니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비판받을 일도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 뭐 그렇게 저는 뭐 평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 박사님 또 두 번째로 듣겠습니다. 저는 뭐 잘한 점은 상속세 18억인가요? 예. 면제해 준다는 예. 거.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10억, 8억 이렇게 해가지고 18억까지는 세금 없게 해주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공약했는데 이거는 제가 전 말했으면 지켜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용적인 면. 그러니까 이런 거에 하는데 이건 무슨 일반적인 상속세는 아니고요. 배우자에 한해서지만 예. 어쨌든 제가 보기엔 실용적으로 눈에 확 띄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탁 박사님 재산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그 부분이 탁 잘한 걸로 딱 눈에 들어오시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제가 여기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좀 아쉬웠던 점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 이렇게 강하게 물으시면서 반문하신 분. 위헌 판단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한다. 예. 따라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이죠. 네, 김재현 최고께서는 잘한 것은 뭐 잘한 거는 하나도 없죠. 일도 없어요. 하나도 없죠.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한 것을 기억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글쎄 15만 원 나눠준 거. 장동혁 대표가 주식 양도세 50억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수용하겠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죠. 그것도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어요. 아. 예. 자기 이름도 아니고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투자하다 걸린 의원 쫓아 있잖아요. 해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당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을 제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알게 모르게 몰래 주식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내에서 그 주장을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잘못한 것은 저희들은 이 야당 탄압을 위해서 특검을 동원하고 예. 또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우려고 이제 내란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죠. 이 중국식 인민재판소가 등장하면 정말 없는 죄도 뭐 다 뒤집어 써야 될 겁니다. 근데 예. 그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권도 그 단명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정치 보복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등장했듯이 이재명 정권이 특검에 계속 매몰되어서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하면 지방선거까지 도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죄가는 나중에 엄청나게 돌아갈 거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심판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1도 없는 대통령 처음 보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재원 1도를 하니까 장동혁 대표님께서 1도씩 이동한다. 이 말이 자꾸 상상이 되는데 왜 자꾸 아까부터 상상이 되는 말씀하시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1도 없는 대통령. 예.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몰래 숨어서 차명으로 주식 투자할 거다. 그거는 이제 확인된 바 없고 아니요, 확인된 건 없어요.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잠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예. 그 우리가 싱크대 밑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온 걸 잡잖아요. 예. 그러면 통상 통계적으로 보면 2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 그런 맥락으로 예, 추론인과 그다음에 그렇다고 뭐 20마리는 아닙니다. 얼마나 예. 있을지는 몰라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볼까? 이재명 대통령의 백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발표된 여론조사 추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조금 좀 떨어졌던 적이 좀 있었죠. 중립적이신 우리 탁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정도면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몇 % 정도가 나와야 제가 보기에는 한 70% 나와야 돼요. 70%가 나오면 아주 잘하는 것이고요. 한 60%는 나와야지 예.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네, 나와야지 추세적으로. 그래도 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기대라고 봐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한 10%는 거기에 섞여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권 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1년 지나면 이제 기대는 없어지죠. 그때 그 다음부터 이제 평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한 60% 가까이 나오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론조사는 거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잘 나올 때도 사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져서는 안 되죠. 예. 또 떨어졌을 때 거울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볼 때 두 가지 키워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 하나는 교만과 그다음에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높을 때 교만하지 말고 떨어졌을 때 희망을 잃지 말고 예.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1년쯤 지나면서 지지율이 기대가 꺾이고 이제 평가로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예. 지지율이 야박하게 나오면 그때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 맞춤형 정책 같은 걸 막 내면서 뭐 그 회복하려고 예. 하는 것, 부동산 가격에 막 폭등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 예. 이런 것들, 이러한 어떤 무리수를 두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예측하고 5년의 국정 운영을 어떤 그래프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차분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예.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여론조사는 항상 거울이다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교만과 희망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항상 같이 잊지 않는 그런 자료로 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풀어나가야 될까?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저는 막강한 레드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봐요. 레드팀 구성이 예, 필요하다. 왜냐하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자신의 그 능력, 그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계속 받으시려고 하고 질문이 시간이 늘어나도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다 정면 대결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그 능력을 충분히 살리려면 반드시 레드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무조건 말하는 대통령실에는 레드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서도 레드팀은 없다? 예. 예. 왜냐하면요, 지금 레드팀이 없는 결정적으로 증거가 여기 지금 대변인 계시잖아요. 수석 대변인 계신데 제가 보기엔 수석 대변인께서 싫은 소리는 안 하시잖아요. 대외적으로. 예. 근데 그거는 대외적인 역할인가 당연하시지만 안에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 사람이 팀이 구성돼서 대통령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예. 반대 의견을 얘기한다면은 이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자원봉사에 일주일 정도는 하셨습니다. 자원봉사. 근데 저는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주치의를 좀 보강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벽에 요즘 잠을 못 잔대요. 자다가 벌떡 깨서 내가 교도소 가야 되는데 여기 와 있네. 놀라서. 그걸 또 어디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근거 없는 김재원 얘기가 최고위원님은 교도소 가 계신 분이나 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레드팀이 운영이 됐을까? 뭐 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 잘 반면교사 삼아서 새 정부에서는 레드팀을 네, 꼭 구성을 있어야 해서 꼭 다양한 시각을 들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청은 한국 정치의 캐스팅 보트, 그리고 호남은 민주주의의 심장이라 불려왔습니다. 그 두 축을 대표하는 도지사들이 오늘 판도라를 찾았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판도라에서 이렇게 광역단체장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같이 네. 이렇게 대담을 하고 토론을 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두 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하계올림픽 유치를 놓고 이제 서울을 이겼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비결이 감사합니다. 뭡니까?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1번은 저는 상품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절박하게 그분들을 1대1로 설득하는 노력 예. 이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저희 상품이 이제 지방시대 연대올림픽이다 이런 캐치플레이즈를 내걸었어요. 예. 지금 올림픽을 88년에 서울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하는 예. 것보다는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예. 대구, 광주, 또 충청권 예. 이렇게 다 지역을 연대하고 특히 우리 지사님께서 그 올림픽 앞두고 동영상까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지지하는. 예. 그래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어요. 예. 또 홍준표 대구시장도 보내주시고. 예.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장 홍준표입니다. 먼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충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강기정입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입니다. 타 광역지자체 네 분의 동영상을 직접 받아서 제가 상영을 했어요. 현장에 상영하면서 제가 심사위원들한테 그랬습니다. 네 분의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냐. 바로 올림픽은 당을 떠나서 나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국가적 이벤트다. 예. 이거를 전북이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 표를 주시면 제가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또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프리테이션 말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놀랐습니다. 끝나고 나서 투표를 했는데 49대 11로 예. 굉장히 큰 표차로 이겨서 사실은 뭐 그날 하루 굉장히 기쁘고 그다음부터 또 걱정입니다. 예. 이거 어떻게 근데 치료? 아이디어 참 좋아요. 그리고 또 계획도 좋았고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지금 전주와 같은 그런 도시는 큰 도시예요. 그런 데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모든 부분을 서울에서만 치르려고 하는 집중적으로, 거고 예. 올바르지 않고요. 그리고 또 꼭 전주만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한 30분 뭐 아니면 한 1시간 이내 이런 데에서는 또 이 종목마다 또 경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좀 지방에서 이제 주변에서 함께 가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화합적인 측면이 좋고 아주 알겠습니다. 꼭 좀 잘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기대하겠습니다. 충남에서는 지금 이 지역 현안 가운데 행정 통합 문제가 네.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중앙 정부에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도지사께서 직접 다 준비하시면 됩니까?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절차가요. 지역에서 이제 이제 합의를 이루고 이걸 이제 중앙 정부하고 협의하고 또 특별법을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충남 같은 경우 15개 시군 예. 이제 다 공청회를 거쳤고요. 대전 같은 경우도 이제 5개 이제 구청이 있는데 이 구청에서도 공청회를 거쳤고요. 그리고 이걸 도의회, 예.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의결이 다 끝난 상황이라 이제 공은 이제 중앙으로 이제 넘어온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혹시 이 대전과 충남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조사 회의 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대전시장도 또 부연해서 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의 합의가 중요한데 많은 부분들 합의가 이루어졌냐 예. 이런 부분들 뭐 한두 가지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국회로 넘어갔는데 예. 국회 더 또 뭐 세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민주당에 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5급 뭐 3특제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일맥상통해요.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다. 그걸 몇 개 더 만들자. 예를 들면 부울경, 또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5극이 되죠. 서울까지 합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외된 강원도,
전북, 제주 여기를 이제 특별자치도 형태로 그래서 5극 3특 체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지방 균형 발전의 이제 핵심 정책이죠.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그다음에 호남, 충청권, 뭐 서울 경기 이런 형식으로 한 대여섯 개의 그런 광역권으로 가야 묶어야 간다. 쉽게 충청권이 뭐 다 하나 뭉치면 인구 한 560만 정도 되는데 이러면은 규모가 한 덴마크 정도 수준 되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야 이게 뭐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고 또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근데 중앙은 이제 외교 안보나 국방이나 아니면 각 그 지방 정부 간의 갈등 조율이나 이런 권한만 나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권한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지역 수건인 만큼 또 이 문제들이 원만하게 좀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을 돌면서 지역 단체장들, 강릉시장, 뭐 광주시장 포함해서 번번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좀 이렇게 화면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직 충남과 전북은 대통령이 안 왔다 가셨죠? 전북은 사랑해서 좀 늦게 오려고 그러는데 또 우리는 뭐 좀 껄끄럽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사님이 좀 껄끄러워서 대전에 한번 왔어요. 한번 왔는데 이제 광주에서 올 때 이제 전남지사하고 이제 광주시장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만 안 불렀어요. 부산도 부르고 그랬는데 우리만 안 불렀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사실은 광주 강기정 시장한테도 그런 뭐 질책성 얘기를 좀 하고 뭐 이번에 강릉 시장한테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강원도지사도 계셨고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 선출을 해서 지방 정부의 수장들을 이 질책거다시피 얘기를 하고 또 강릉 시장도 이 저기 가뭄 대책 이거 하려면 얼마 드냐 그러니까 500억 1000억 좀 버벅거렸겠죠. 속된 말로 좀 적은 사람들이 강릉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또 얼마 정도 담을 거냐 그럼 예상을 들어가 하면 되는 거지. 그건 뭐 어디 이제 부하직원 다루듯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 봐요. 면박 주듯이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의 화법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죠. 당해보신 적은 없으실까요? 아직은 제가 뭐 직접 당해보지는 않아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캐릭터상 아마도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굉장히 집요하게 계속 꼬치꼬치 캐면서 이렇게 속으로 깊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거기 먼저 매 맞았으니까 이제 준비 잘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많이 보내오더라고요. 아마 이것이 그런데 이제 공직사회 전체를 좀 긴장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도지사들도 마찬가지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내 정확하게 공부하고 100%에 가깝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원하는 거는 이제 실용주의와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원하는 거니까 좀 더 얘기를 할 때는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깊게 들어가가지고 바로 아주 현실적인 그런 건의를 구체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몇 번에 걸친 취임 100일 동안에 본 사람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국정과 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좀 굴러가도록 하는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판도라가 사실은 이제 그 정치 시사를 다루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예능화된 약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두 분이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뭐 진지하지 않아요. 그 뜻 속에서는 서로. 우리 작가가 지능지수 IQ, 이제 감성지수 EQ, 정치지수 PQ 그래가지고 뭐 물어봐 달라 그러는데 혹시 두 분은 어느 게 가장 뛰어납니까? IQ, EQ, PQ? 사람들이 저한테 IQ가 가장 높지 않냐 이렇게 질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도 놀랍니다. 사실은 제 IQ가 113이에요. 공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낮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지사님 저보다 높죠. 의외인데 뭐 이 성과 패스를 행정고시, 사법고시 이 회계사 상가 패스한 분이 많이 떨어졌어요. 6번이나 떨어졌어요. 우리 김 지사께서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 정치에 뜻이 있어서 일찍 정치자였기 때문에 PQ가 높다고 얘기를 남들이 할 텐데. 뭐 이제 지사님은 아니고 남들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저는 EQ가 높은데. 감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 따뜻한 행정을 하신다 이 말씀이니까. 남들이
남들이 볼 때는 이제 강성의 그런 정치인이다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꼴이 이제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원님만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저만요? 지금도 그러면 왜 저 탄핵 소추안을 지금도 냈겠어요? 공정과 정의를 세워달라고.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냈겠어요? 그렇게 좀 이미지도 좀 심어져 있는데 저희 아내가 여지까지 뭐 도망 안 가고 같이 잘 사는 거 보면은 그래도 예. 그 뭐 좀 EQ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잘 벌어다 주셔서 그런가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뭐가 제일 높은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저는 EQ하고 PQ 그중에서 뭐 하나 따지라면 EQ라고 봐요. 저는 가장 정치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같이 공감하는 거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 예.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으면 정치는 참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EQ가 굉장히 높고 그걸 바탕으로 PQ까지 높인 경우가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분석합니다. 김 지사께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부분에 지금 뭐 살아온 역정 속에서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저는 우리 김 지사 평에 저는 일본 동의합니다. 그럼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높아야 되는 거는 역시 두 분 다 EQ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PQ가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뭐 세상을 좀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EQ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또 EQ만 가지고는 어떻게 또 정치력이 없으면 또 되겠어요? 정치적인 감이 없으면 되겠어요? 결실을 맺으려면은 저는 또 PQ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 계신 분은 뭐가 부족해서 지금 저런 운명을 맞이한 것 같습니까? PQ가 좀 부족한 부분이 PQ가 있죠. 부족하다. 왜냐하면 검찰총장까지 하면서 정치를 접해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저는 EQ는 그 부분은 저는 풍부하다고 봐요. 아 오히려 EQ는 풍부하다. 인간 냄새도 나고요. EQ는 풍부한데 조금 그러니까 PQ 이런 것보다도 뭐 좀 경험이 좀 부족한 이런 상황이. 정치 경험이 부족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EQ도 저는 빵점이라고 봐요. 인간 대 인간으로는 저도 뭐 폭탄주도 마셔보고 했습니다만 예. 그럴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냄새가 나죠. 근데 이제 정치인이 가져야 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에 대한 공감 능력, 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열정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이 검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생각이 거기 수준에 좀 머물러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수시로 좀 했었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EQ와 PQ를 모두 갖추신 도지사 두 분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임 대통령도 이쪽 동네 분이시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이쪽 동네 분이시니까 제가 장동혁 대표에 관한 질문은 또 우리 김 지사께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이른바 친윤 또는 이제 전환기 씨, 보수, 극우 뭐 이렇게 불리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분들과 거리감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당 안팎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리를 뒀다라기보다도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원들 또 다양하잖아요. 이 뭐 다양한 그런 색깔들을 가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느냐. 그래서 전환길이라는 분이 뭐 미국 가서 뭐 얘기들 하는 거 보면 조금 가관이 좀 아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당대표 되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현실이 됐죠? 전환기를 품는 자가 향후 국회의원 공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환기를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도 그런 사람들이 문제고요. 또 뭐 민주당도 이제 결달 뭐 이런 부분들 뭐 강성 이렇게 문제라고 나는 보는데요.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그런 이 정치 지형이라면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의 그 당 대표로서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겠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의 그런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30개는 뭐 자기에게 달라. 이게 지방선거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야. 지방선거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 230개 정도가 단체장이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중에 한 30개 양보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공천권을 달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또 그런 부분들이 만약 있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은 거죠. 장동혁 대표가 단호히 거는 선을 그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올바르지 않죠. 예. 장동혁 대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뭐 삼통 시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이런 말들이 돌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의 영향력은 민주당 내에서 점점 커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된 이상 예. 대통령께서도 모두의 대통령을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방향적인 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주장에서는 좀 멀리 조금씩은 거리를 저는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는 상당히 좀 필터링을 해서 좀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나가서 인터뷰한 곳이 여기 판도라가 아니고 김어준 씨였습니다. 판도라에서 키워줬다는 얘기가 있던데 또 그 김어준 TV에 옛날에 저 정청래 정도원 씨 대표가 많이 나온 걸로 내가 정도는 고정 멤버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청래 키워준 거죠. 예. 정청래 김어준 TV에 먼저 나갔습니다. 예, 김어준 씨. 뭐 다 공공연히 알려졌지만 예. 이번에 당대표 선거하는 과정에서 김어준 대표가 굉장히 정청래 당대표 예. 최종적으로 선출되는데 크게 공헌을 하고 영향을 미친 것이 또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훈 차원에서 출연을 저는 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도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조금씩 그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분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예. 받아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민주당 내에도 좀 마련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또 김어준 씨,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와 같은 그런 이제 극단적인 층을 대변하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두 분이 당대표가 됐을 때 여야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멸절시키는 게 정치의 목표가 되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리 두느냐고 물은 것처럼 예. 정청래 대표처럼 않잖아요. 전체를 보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장동혁과 그다음에 이 정청래 간의 그런 이 정치적인 캐릭터나 아니면 인품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는 거 아마 장동혁 대표 싫어할 거예요. 응?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 거예요.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랑 비교당하는 게 싫다. 싫어하죠. 싫어한다. 김 지사님이 이제 역시 지역구시고 같은 당대표라 이제 그러시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예.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행정고시 동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또 행정고시를 같이 합격했다가 예. 그분은 교육부에서 근무를 하다가 네, 사법시험에 대해서 판사가 됐고 예. 저는 이제 사법고시가 돼가지고 저는 바로 변호사를 했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사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엄청난 투사가 돼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성격이 선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탄핵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것으로 전당대회 과정에 나눠져 있어 보니까 어느 한쪽에 좀 기대어서 이제 해야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이 국민의힘과 예를 들면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예. 내란에 대해서 진정한 반성과 우리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노력. 이게 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저는 정상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내란이라고 단정히 가서 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계엄이죠. 정확한 계엄인데 저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의 이 헌법에 명시된 그런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그 권한도 그 안에 그런 어떤 상황일 때 그 계엄을 해라라고 했는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반성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렸습니다.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잘못됐다 시인하고 또 그러면 그게 곧 반성인데 그리고 또 정권도 뺏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 공범들이라 해가지고 그 공당의 당 대표가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이쪽 민주당 세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악수도 않겠다. 뭐 이건 그게 정상적이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도지사께서는 이제 서로 상대 당의 당 대표가 뭔가 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제 부정적인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가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공정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또 그렇게 해야 또 장동혁 대표가 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저는 이 주문을 하고 싶은데 첫째는 시대 흐름에 맞게 보수의 가치를 좀 재정립을 하고 비전과 목표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요즘 언론도 그렇고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중립이나 이런 사람 갖다 보수라고 하고 이 패널들도 지금 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복원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잡으려면 패널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나가서 할 수 있는 보강을 해야 되고 또 좀 세 번째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또 이 민주당의 그런 지금 현 상황이 상권 분립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만큼 절대 다수 의석을 주고 권한을 준 아마 이 역대 정권은 없을 거예요. 예. 지금 무수부리로 그냥 원하는 법을 다 만들고 검찰 청 이거 완전히 그냥 분해시키고 하고 하면서 다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갈 때 소수 야당으로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예. 당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지켜줄 건 지켜주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겠지만은 제대로 싸워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반대로 정청래 대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분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뜻과 다르게 어떻게 자기가 좀 균형 잡히고 또 공정하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눈치를 보면서 휘둘릴까? 우리 김 지사님께서 당대표님한테 장동혁 당대표님한테 한 3가지 정도를 주문하셨는데 저도 한 3가지 좀 주문하고 싶어 우리 정청래 대표님한테. 예. 이제 항상 보면은 이념보다는 저는 경제가 가장 우선이다. 모든 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경제에 달려 있다. 여기서 주머니에서 인심 나오기 때문에 당대표께서 좀 더 이제는 경제 이슈에 좀 더 메시지도 많이 내시고 좀 더 집중하고. 내란 메시지보다는 경제 이슈에. 네, 이제 내란 메시지는 특검까지 만들어서 진행되도록 냈기 때문에 거기다 좀 맡겨두고 이제는 경제 쪽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생을 좀 더 챙기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일관되게 꼭 내가 이건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권한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권한을 행사할 때 항상 두려워하고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좀 먼 미래에 국민 통합에 촉진하는 또 정치 개혁을 촉진하는 그런 방향의 개헌을 꼭 좀 내년 지방선거까지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관영 지사를 좋아하는 게 전 100% 동의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하고 합리적인 그런 지도자다. 그래서 더 민주당에서 큰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성장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 두 분 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김관현 전북도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시사 예능 프로그램 판도라. 판도라가 최고고 제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십시오.